이름이 각인된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매끄럽고 단단한 재질에 은색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지은은 턱을 괴고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김민준, 제이글로벌그룹 CEO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세간에 잘 알려진 그의 얼굴을 그녀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보았다. 차갑고도 강렬한 인상,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업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지은이 명함에서 느낀 것은 인물이 아닌 그 글자들이 지닌 무게감이었다. 제이글로벌, 그 이름은 단순한 기업체가 아니라 지은의 아버지와 숙부들이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제국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 제국의 일부가 되어야 할 공주를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왕좌의 게임이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했다. 인류 사립학교, 해외 유학,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가문과의 정략 결혼. 모든 것은 빈틈없는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지은은 퍼즐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경영서적을 읽고 오빠들이 듣는 경제학 강의를 몰래 청강했다. 남몰래 투자한 스타트업은 이미 세 번째 성공적인 엑시트를 기록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모든 정략의 시작인 이 맞선 자리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지겨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치밀했다. 자신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 아니, 망가뜨린다는 표현은 옳지 않았다. 그녀의 본질을 감추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벽하고 우아한 이지은이 아닌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평범하고 심지어 촌스럽기까지 한 이지아가 되는 것.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색이 바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치렁치렁한 꽃무늬와 과하게 부풀어진 어깨선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고급스러운 샌들이 아닌 낡은 운동화를 신었고 전문가가 매일 공들여 관리하는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로 대충 묶었다. 화장은커녕 일부러 얼굴에 잡티를 연하게 그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촌뜨기.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이라면 그 오만하기로 유명한 김민준이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칠 것이 분명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완벽한 이지아가 되어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미리 생각해둔 엉뚱한 대사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우리 집에는 소가 10마리나 있어요. 도시락은 싸왔는데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국밥이에요. 이런 대사들을 들으면 어떤 남자라도 질색팔색할 것이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정가게 그가 나타났다.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김민준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넸다.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미리 연습해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외모를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보는 것처럼 순진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김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네, 지은 씨, 맞으시죠? 그는 지은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CEO라고 하셨어요. 저희 동네 이장님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으신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흥미를 느꼈다는 신호였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실행했다. 여기 커피는 왜 이렇게 비싸요?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해서 놀랐어요. 우리 동네 커피는 200원이면 맛있는데. 그녀는 큼지막한 커피잔을 들고 냄새를 킁킁 맡았다. 그래도 냄새는 좋네요.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부스스한 머리칼, 그리고 일부러 어색하게 행동하는 그녀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시선에 약간의 불안을 느꼈다. 보통의 남자라면 벌써부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을 텐데 그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제가? 사실 소도둑이에요. 그녀의 말에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거면 됐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소도둑이라 어떤 소를 훔치셨습니까? 한우입니까? 아니면 젖소입니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흥미로운 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장님도 사장님이라고 불린다 했으니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작은 사업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줄이야. 그는 그녀의 모든 뚱딴지 같은 행동을 단지 시골 처녀의 순수함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업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시도가 그에게는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이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지은, 너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돌아와. 아버지가 화나셨어. 맞선 자리를 망쳤다고.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김민주는 그녀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깊은 것을 탐색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소가 아픈가 봐요.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소가 저를 기다릴 거예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그녀는 뒤통수가 따가움을 느꼈다. 그는 분명 그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택시를 잡았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실패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민준. 그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정략 결혼은 이제 더욱 복잡한 미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미로의 출구는 김민준. 그 남자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지은은 자신이 탔던 택시가 호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백미러를 주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온몸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도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그 남자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오만하고 냉혹한 사업가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그녀의 엉뚱한 행동들을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지은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 그는 딸이 맞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대한 저택의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볼 듯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김민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 네가 맞선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더군.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그를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맞선을 망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은아, 이건 우리 가문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제2기로발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김민준 회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와 결혼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될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능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지은아, 세상은 너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아. 너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은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이제 김민준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는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챌까? 아니면 그녀를 그저 이상한 시골 처녀로 치부하고 잊어버릴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궁금증은 해소되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레의 지은 씨 맞으십니까? 깊고 익숙한 목소리, 김민준이었다. 지은은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맞는데요. 어제는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거절의 말을 삼켜버렸다.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떠십니까? 내일도 곤란하시다면 모레라도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결국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왜 그녀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일까? 그녀의 촌스러운 행동이 그를 오히려 더 끌어당겼을까?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를 다시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다시 낡은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적한 동네의 오래된 한정식 식당이었다.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장소였다. 김민주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품위는 감출 수 없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보시죠.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엉뚱한 말을 꺼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처음 와봅니다. 하지만 이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라서 익숙합니다. 그의 미소는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다시 한번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오만한 총수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그의 의외의 모습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압박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지은은 여전히 이지아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후후 불어먹고
밥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싹싹 비웠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리지은 씨, 저는 당신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어떤 여자와도 다릅니다. 당신은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찔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판단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은 깊고 당신의 말 속에는 숨겨진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김민주는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승낙했다. 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그의 채서 내리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레지은 씨. 그는 그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김민준,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은 것 같았다. 김민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이지은은 묘한 허탈감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그녀의 철저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면 속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의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는 관계는 거의 없다는 것을. 특히 그들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는 왜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녀는 밤새도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가문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딸이 그저 우아하게 교류하고 가문을 빛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래 서재의 자료들을 훔쳐보며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재능은 항상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재의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찾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바이오텍 인수합병 계획서.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지바이오텍은 최근 유전 공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기술을 탐내고 있었다.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인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바이오텍의 경영진은 인수 합병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복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지바이오텍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진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바이오텍의 경영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녀의 가문과 관련된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족이 이렇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리지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지바이오텍의 서류를 보며 말했다.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뵙죠? 그녀는 그에게 지바이오텍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제이글로벌의 CEO였다. 그들은 분명 지바이오텍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그에게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저녁 약속 장소는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이지아의 옷을 입고 나갔다. 낡은 원피스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촌스러운 운동화.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레지은 씨,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그는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식사를 주문하고 그에게 말했다. 저, CEO님은 혹시 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세요? 그녀의 질문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들과 협업을 논의 중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실망했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도 지바이오텍의 기술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들이 불쌍해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결국은 대기업에 먹힐 운명이라니. 그녀는 일부러 순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레의 지은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먹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좋은 일이라니요? 그들은 회사를 잃게 될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인프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가끔은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그녀의 오빠 이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지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김민준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했다. 오빠, 여기는 어떻게... 아버지가 걱정하셔서 내가 몰래 널 따라왔어. 당장 집으로 가.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김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팔을 잡았다. 손 놓으시죠? 리에지은 씨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했지만 이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동생한테서 손 떼... 저는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레지은 씨는 제 맞선 상대였습니다. 그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제이글로벌의 김민준 회장이라고 우리 동생이 당신을 만났다고 이지은.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그는 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지은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김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레지은 씨, 이제 가면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모든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비밀은 이제 그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비밀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늦은 것 같았다. 이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오빠와 김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빠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김민준의 눈은 여전히 고요하고 깊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이제 가면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도망칠 용기도 없었다. 이지우는 지은의 무릎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제이글로벌의 김민준 회장을 만났다고 아버지가 아시면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조용히 지은의 말을 끊었다. 지은 씨는 저와 함께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장은 그녀의 취향일 뿐이고요. 그의 말은 지은에게는 비웃음처럼 들렸지만 지은에게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이지은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에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지은, 당장 집으로 가자. 지우는 지은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김민주는 지은의 팔을 잡고 지은에게서 떼어냈다. 지은 씨는 저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결국 물러섰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두 사람만 남은 자리. 정적이 흘렀다. 이지은은 김민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첫 만남부터요. 당신의 눈은 당신의 옷차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깊고 지혜롭고 그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시골 처녀의 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녀는 그의 통찰력에 경악했다.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찾아오셨나요? 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저를 속이려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적이도, 비웃음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가면 속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물었다. 당신이 스스로 가면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그저 장식품으로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저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파트너.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저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든 저를 위협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가 제시한 자유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날 이후
이지은과 김민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비밀스러운 데이트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김민준은 그녀를 다양한 기업가들과의 모임에 데려갔고 그녀는 그곳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가면은 점차 희미해졌고 그녀의 진짜 모습은 김민준의 눈에 더욱 빛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지아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의 감시를 피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자유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김민준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이미 그의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레지은 씨, 우리 결혼합시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결혼은 그녀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저의 파트너로 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세요. 제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는 대신 그녀의 강점을 빛내주려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선택한 자유가 또 다른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지은은 김민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결정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계산과 계획의 끝에서 내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리고 김민준은 그녀에게 자유를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원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경악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불러 심하게 질책했다. 네가 감히 네 멋대로 김민준과 결혼해. 우리가 그를 얼마나 어렵게 섭외했는지 알아. 그는 우리 가문의 사업 파트너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라고. 그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회장님과의 결혼은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도움 네가 그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야. 너 같은 애송이가 그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의 비웃음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비웃음에 익숙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회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이제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결혼 후 이지은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감시를 받는 새장 속의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순수한 시골 처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엉뚱한 행동에 비웃음을 보냈다. 아가가, 너는 왜 그렇게 옷을 촌스럽게 입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민준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우아하게 입어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는 이런 옷이 편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을 참아냈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얕잡아 볼수록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파트너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모든 가면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지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고 그녀의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서재로 그녀를 불렀다. 리에지은 씨, 이 서류를 좀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제이글로벌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였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서류 속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했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낮았고 위험성은 높았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장 분석의 오류, 경쟁사의 동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사업가, 이지은이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분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은 그녀에게 더 많은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그의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조언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가면은 점차 그녀의 진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렇게도 원했던 자유가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속박이라는 것을. 김민준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손안에 두려 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가면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내였다. 이지은의 이중생활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매끄러웠다. 낮에는 김민준 회장의 순수한 시골 아내, 밤에는 제이글로벌의 숨겨진 전략가였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얕보았고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남편, 김민준은 그녀의 가면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진짜 재능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서류를 건넸고 그녀는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그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은 서재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서류를 건넸다. 리지은 씨, 이 서류는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S에너지 인수 합병 계획서입니다. 이지은의 눈이 번뜩였다. S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 기업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서류 속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했다. S에너지의 재무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숨겨진 부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채는 S에너지의 전 사장인 박태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 서류에는 숨겨진 부채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S에너지의 전 사장인 박태준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비서에게 박태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녀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태준은 S에너지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투기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재능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시댁 식구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특히 김민준의 남동생인 김태준은 그녀를 경계했다. 그는 형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형이 촌스러운 시골 처녀와 결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가 몰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비밀스러운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형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재벌 가문인 H그룹의 막내딸 이지은이었다. 김태준은 기뻐했다. 그는 형의 결혼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형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형의 약점을 잡고 형을 협박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준은 형을 찾아갔다. 형, 내가 형수님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냐? 태준아, 형수님은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야. 그녀는 H그룹의 막내딸, 이지은이야. 형수님은 형을 속였어. 김민주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었다. 태준아.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었다고 형. 제정신이야. 그녀는 형을 속였어. 그녀는 형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아니. 김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내 파트너로 원했다. 그의 말에 김태준은 경악했다. 그는 형이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형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형이 그녀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형은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그녀는 형을 무너뜨릴 거라고. 김태준은 소리쳤다. 아니. 김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그녀는 나의 파트너이자 나의 날개다. 김태준은 형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형이 그녀에게 완전히 홀려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경계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형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녀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기자들에게 폭로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H그룹 막내딸 J글로벌 회장에게 사기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이지은의 이중생활은 온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경악했고 그녀의 시댁 식구들은 분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고 세상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은 온통 이지은과 김민준에 관한 기사로 뒤덮였다. H그룹의 숨겨진 딸, J글로벌 회장과 위장 결혼, 천문학적 재산, 결혼 사기 의혹, 순진한 시골 처녀는 가짜였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지은의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쏟아지는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차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족과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분노와 맞서 싸워야 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온 것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지은,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너는 김민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내 배경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아니요. 그는 저를 파트너로 원했습니다. 그는 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을 그가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일 줄 몰랐다. 그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분노에 휩싸인 채 돌아갔다. 다음으로 그녀를 찾아온 것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이런 사기꾼 감히 우리 민준이를 속여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민준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지은은 그들의 비난에 맞섰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겉모습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경악했다. 그녀는 지은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 속에서 김민준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한마디만 했다. 저의 아내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에 대한 비난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언론을 잠재우는 대신 더 큰 불을 지폈다. 사람들은 김민준이 그녀에게 완전히 홀려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사랑에 눈이 먼 총수의 어리석은 결혼으로 치부되었다. 김태준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뻐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형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형을 찾아가 말했다. 형,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형수님과 이혼해. 그러면 이 모든 소란이 잠잠해질 거야. 아니, 김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왜 형은 그녀에게 이용당했어? 아니, 김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의 말에 김태준은 분노했다. 그는 형이 그녀에게 완전히 홀려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형이 추진하고 있는 S에너지 인수 합병 계획을 가로채기로 했다. 그는 S에너지의 전 사장인 박태준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그가 빼돌린 자금의 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그를 J글로벌의 새로운 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김태준은 박태준을 찾아갔다. 박 사장님, 저는 김민준 회장의 동생 김태준입니다. 형이 추진하고 있는 S에너지 인수 합병 계획을 알고 계시죠? 저는 그 계획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박 사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빼돌린 자금을 모두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을 J글로벌의 새로운 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박태준은 김태준의 제안에 혹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태준은 S에너지 인수 합병 계획을 가로채기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S에너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진을 설득하여 김민준의 제안을 거절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지은을 간과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태준의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동생이 S에너지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태준과 결탁했습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직감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생을 믿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김민주는 그녀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동생을 믿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항상 옳았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김태준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를 통해 김태준과 박태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녹음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가면을 벗고 세상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지은의 예감은 정확했다.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그랬듯 김태준과 박태준의 은밀한 거래를 정확히 포착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음모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이지은과 김민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김민준은 동생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지은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의 탐욕과 배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갈망하는 대신 공정을 갈망했다. 그녀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김민준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는 S에너지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 김태준은 자신만만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형이 S에너지 인수합병을 철회하고 자신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형이 자신에게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김민주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언론의 스캔들로 인해 제2글로벌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고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태준은 자신 있게 S에너지 인수 합병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S에너지의 숨겨진 부채와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S에너지의 새로운 경영진과 협상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김민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태준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숨겨져 있었다. 네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니? 김태준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S에너지의 숨겨진 부채와 경영진의 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S에너지의 새로운 경영진과 협상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태준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형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형이 자신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이지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김민준의 옆에 섰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한 것은 저의 아내 이지은 씨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랐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김민준을 홀린 시골 처녀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등장에 경악했다. 이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S에너지의 전 사장인 박태준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투기 자금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박태준 씨와 결탁하여 S에너지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태준 씨의 비리를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김태준이었다. 이지은은 김민준에게서 받은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태준과 김태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었다. 자금 유용 내역, 비밀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었다. 김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가짜에 조작된 거라고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이지은은 그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태준아,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너는 이제 제이글로벌의 그 어떤 자리도 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지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사회 멤버들은 이지은과 김민준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지은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김민준이 얼마나 그녀를 신뢰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아내이자 제이글로벌의 숨겨진 전략가였다.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말했다. S에너지 인수 합병 계획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S에너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S에너지를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원하지만 그들의 비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새로운 전략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S에너지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다. 이지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동반자였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지은과 김민준은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의 아내 이지은 씨입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저의 모든 것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오해는 이제 풀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언론을 잠재웠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김민준의 숨겨진 파트너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녀의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너를 너무 얕잡아 보았다.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서야 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서야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그녀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녀가 제이그로발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김민준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제이그로발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이지은과 김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적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이지은은 이제 제이기로발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그녀의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제이기로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참여했고 김민준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S에너지 인수 합병이었다. 그들은 S에너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S에너지를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했다. 그들은 S에너지의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바로잡고 그들의 기술을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접목시켰다. 그들의 새로운 사업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지은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김민준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사랑의 눈이 먼 총수와 사기꾼 아내라는 오명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함께 제이그로발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맞선 자리를 망치기 위해 시골 처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 가면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 에필로그. 수년 후.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이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가족은 그들을 존경했다. 김태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지은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행복했다.